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쌍폭격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뜹니다. 박인호 출발해 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지호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홍매와 쌍폭격 오늘 홍매와 싸가기를 준비하고 홍매와 있습니다. 폭격기. 야. 어제 활주로가 너무 짧아가지고 짧아서. 못 떴어요. 오늘은 폭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오늘 또 폭탄 꼭 이륙 성공하겠습니다. 성공. 자, 여러분들 슈퍼챗으로 기름을 더 많이 채워주시고 활주로를 좀 많이 깔아주십시오. 네, 자, 두 분과 함께, 척박합니다, 두 분과 함께 네. 저희가 오늘도 활력 있게. 예. 오늘 좀 화요일도 좀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화요일도 연장되죠. 어제 이제 법사위를 많이 또 보셨기 때문에 법사위 보고 늦게 주무신 분들은 맞습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박인호를 통해서 활력을 찾으시고 또 함께 잠을 깨시고 해주시면 그리고 고맙겠습니다. 살짝 미리 말씀드리자면 네. 볼륨을 좀 줄여놓으세요. 저희가 목소리가 커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방송하다 폭격기 보면 들어갑니다. 이게 톤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슈퍼챗 받고 있습니다. 네. 보수의 종말은 계속 저희가 맡고 있는데 예. 보수의 종말은 지금 선정하셔도 돼요. 아니 그 보수의 종말 좀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출판사 사장님께서 네. 제목은 너무 잘 졌다라는 아. 주변에 호평이 많은데 네. 지금 한강 작가님 상당히 노벨 문학상 예, 지금 예. 붐이 일고 하필이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좀 잘못 만나가지고 국회 도서관에서 한강 특별전을 하던데. 그러니까요. 보수의 정말 특별전도 한번 건의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오마이 TV에서 네. 좀 특별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 자꾸 해달라는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송하실 때마다 매번 이게 예.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보수의 종말. 아 근데 보수의 종말 네. 정말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다. 검찰 보수, 네. MB 보수, 이익 보수, 그리고 명태 보수, 친일 매국 보수, 네. 이 5대 보수의 종말을 위해서 저는 뚜벅뚜벅 걸어갈 테니까요. 예.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오마이 TV의 슈퍼챗의 종말만 좀 막아주시면. 그런데 요새 정말 막아야 됩니다. 보수 언론지에서도 네.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와 비슷한 그런 부제를 달고 사설들이 막 야 쏟아지더라고요. 이거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유행하고 있습니다. 와. 선견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님이 웃고는 계시는데 속이 지금 시커멓게 타셔가지고 자, 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보수의 종말 많은 네. 사랑을 주시고요. 자, 지금 뭐 이 보수 얘기는 저희가 좀 뒤로 해보고 어제 법사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강혜경 씨가 나와서 용감하게 증언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 공천 의혹 그 핵심에는 김건희 작품이 있었다. 김건희 공천 작품을 통해서 김영선이 공천이 됐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압축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김조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법사위 현장. 어제 강혜경 씨가 네. 굉장히 속 시원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김영선 전 의원이 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음. 아 명태균이 줬잖아. 그럼 명태균 누구한테 부탁했냐? 아하. 김건희 여사가 줬고 김건희 여사가 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략 공천을 준 이유도 네. 아주 소상히 얘기해 줬습니다. 뭔가 그 막내 자식에 대한 그러한 생계 유지, 어허. 그다음에 명태균의 호구 지책을 위해서 공천을 줬다. 그럼 월급 반띵을 처음 제안한 것이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김건희 여사의 오더를 받아서 전략 공천을 실행, 그 창원 의창지구를 전략 공천 지구로 지정하고 아하. 사무총장, 당시 사무총장이죠. 그다음에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뭔가 짜고 나서 이 모든 일을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누굽니까? 신인규. 김건희, 이준석, 야.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준석 대표. 칠불사에서 네. 그 봤던 우리가 홍매화를 아니 코 파고 삽 파고. 이제 이 코 파고 땅 파고. 홍매와 도원결의의 모든 네.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아하. 야, 근데 자.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그래요. 그러니까 야. 어제부로 이게 진실이 좀 정말 수면 아래에서 완전히 드러난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런데? 저는 우선 네. 진실이 가지는 힘이 크다. 그 자체로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혜경 씨는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고 불이익한 것을 감수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강혜경 씨의 진술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명태균 씨도 뒤에서 떠들지 말고요. 국회 나와서 당당하게 선서하고 네, 증인 발언합시다. 대질하고.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낚시 갈 뭐 건강에 안 좋다는데 낚시는 어떻게 갑니까? 낚시는 가고 국감장은 못 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 부정합니까? 저는
사실 명태균 씨가 핵심 인물인 건 맞는데 네. 이분한테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이 공천, 거래, 개입 누구의 권위에 기대서 했느냐. 명태균 씨가 권력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명태균이라는 사람. 네. 근데 명태균이 누구의 권위에 기댔냐? 이게 김건희다. 뭐 그게 뭐 영적으로 기댔든 아하. 또 김건희 여사가 뭐 선 명박사님밖에 없어요 의지를 하든 네. 김건희의 권위에 기댔는데 그럼 김건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지금 선출된 권력 위에 비선이 있고 이걸 이제 복비선이라고 합니다. 비선의 비선을 말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경로로 공천 거래라는 공천 대가가 나왔느냐. 아하. 그 결과값을 우리가 로직을 따라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당에서 공천을 하니까 당대표 누구냐?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이준석이죠. 그럼 이준석 당대표고 당시 공관위원장 누굽니까? 윤상현. 윤상현 공관위원장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나는 옛날에 그 윤상현 의원이 그 공관위원장 할 때 네. 일임했다. 난 아예 신경 안 썼다라고 했는데요. 웬걸? 명태균 씨가 자료, 여론조사 자료를 이준석 의원한테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뭐 자료 좀 갖다 주는 게 원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발언과 또 안 맞잖아요. 안 일임했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아하. 저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결론. 사실 이 구육상회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 네. 구육마트가 있는데 이 구육마트의 사장님이 누구냐? 김종인 사장님입니다. 김종인 사장님이시고 기획실장 누구냐? 네. 명태균. 그리고 홍보실장 이준석. 그 구육마트에서 팔았던 개고기, 상한 개고기는 윤석열이란 상품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팔 개고기가 남아 있는가? 아하. 이제는 구육상회가 문을 닫아야 닫아야 될 법정 관리에 들어가야 될 상황 아니겠는가? 아하. 이 정도 나왔는데 더 거짓말한다고요? 강혜경 씨가 잘못했다고요? 제보자 공격한다고요? 해 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구육상회가 문을 더 빨리 닫게 될 것이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늘 또 SNS에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제 변호, 자신의 입장을 올리기도 했는데 왜 전략적으로 하냐? 지방선거 공천에 빌려 5월 2일에 공관위가 구성되고 5월 12일이 후보 등록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경선 가능 기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략 공천으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저거 말이 안 맞습니다. 왜요? 아니 전략 공천을 결정하는 건 당의 권한인데 네. 전략 공천했다고 해서 명태균의 공천 개입으로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략 공천으로 정하는 문제와 네. 전략이든 경선이든 간에 여론 조작을 하거나 권력자를 등에 업고 누구 꽂아라, 누구 개입하고 거래하고 월급 반띵해 가고 그 별개일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전략 공천했으니까 자기는 떳떳하다? 안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말에 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홍매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요. 네. 자, 본인이 어. 당대표에 도전하고 그간 원외 생활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보수를 개혁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예, 책도 예. 있어요. 아니 정말 공정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이 드신 지방의원들 시험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필기 시험을 봐야지 자격을 내가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공정을 부르짖고 공정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월급 반띵하는 김영선, 명태균과 돈 결의하는 짝짝꿍하는 사이라는 게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났으면 네. 본인이 국회의원도 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똑바로 하고 잘못했으면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지. 네. 어디서 저렇게 요소를 갖다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음. 아니 저렇게 위선적 나이도 젊은 사람이 어떻게 김종인급의 위선적인 정치를 하냐 이거죠. 아하. 저는 이해가 안 아니 갑니다. 그리고 글 한 번만 더 네, 보여주시면은 그 전략 공천 부분은 제가 지금 정리한 게 네. 맞고요. 네. 저기 지금 3번 보면은 김영선 후보가 이기는 조사가 조사가 있으면 전달하겠다는 이야기가 기본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자기 글입니다. 자기 글. 네, 네. 본인이 뭐라고 했느냐? 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이준석 의원의 글. 예. 김영선 후보 2022년 보궐선거 관련해서라고 합니다. 짝대기 긋고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관위원회 위원장 윤상현에게 일임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일임을 해서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 관련 안 했다, 몰랐다, 네. 그 책임 나에게 없다. 그동안에 이준석 의원의 그랬는데. 주장이 이거였거든요. 아하. 근데 오늘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원래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럼 원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앞뒤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처음에도 명태균의 존재를 감췄단 말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니 7불사에서 오선 의원 국민의힘 출신 김영선 의원 만나는 게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렇게
아니 근데 예. 알고 보니까 오선 의원을 만난 게 핵심이 아니라 명태균이 연락해서 그 자리에 갔더니 김영선 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태균의 존재를 처음부터 감췄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하. 김영선 측에서 연락 왔다고 늘 얘기합니다. 측에서.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허위 사실로 다 드러났을 네네. 때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말이라는 게 지금은 기록이 다 남지 않습니까? 네. 다 잡혀요. 근데 거짓말을 한 번 하잖아요. 그거 거짓말 덮으려고 또 거짓말 동원해야 되고 네.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거짓의 산이. 아니, 공당의 적당히 하셔야지. 공당의 대표 이준석 대표는 어떤 후보자의 경쟁력, 적합도를 조사하려면 여의도 연구원이나 당의 전략기획 부총장한테 지시를 해야지 왜 명태균한테 데이터를 받습니까? 왜 사설 여의도 연구소한테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런 의사 판단을 하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어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 너무 패부를 그래요. 찌르시네. 예. 아 진짜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이신 네. 게 예. 명태균은 김건희의 비선이면서 동시에 이준석의 비선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비선이 2명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있지만은 명태균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한테도 줄을 대고 이준석한테도 줄을 대. 이걸 뭐라 그러죠? 양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다리 비선. 그 둘을 연결해 준 게 바로 명태균인 거죠. 오작교 비선입니다. 양다리 비선, 오작교 오작교 역할을 비선. 한 게 바로 명태균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네. 의원은 그 새치혈을 가지고 아주 긴 요설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여요. 거짓말을 가지고 또 때로는 진실도 섞습니다. 원래 그 사입이 있잖아요. 사입이라는 게 이단이라고 쓰는데 이단이 한자어로요. 네. 달을 이자에다가 이 단자가 뭔지 아십니까? 끝단자를 끝단. 씁니다. 끝이 달라.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것은 사기꾼도요. 네. 다 100% 거짓말만 하면 안 속습니다. 처음에 70%는 맞는 걸 섞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그러다가 가가지고 막판에- 끝을 다르게 아. 하면은 2단이 되는 겁니다. 달을 이자를 써서. 아하. 근데 이준석 의원은 딱 보면 2단이에요 지금. 네. 끝을 가가지고 틀어버리지 그래요. 않습니까? 국민을 갖고 놉니까? 구육상회 덕팔 개고기가 남아 있느냐? 저는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어디까지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코가 어디까지 길어져야 됩니까? 자, 이 부분 이거는 뭐 이준석 의원의 뭐 여러 가지 해명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신인규 변호사가 반박을 하면서 아니 근데 해명이 너무 뚜껑 열리잖아요. 거짓말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대놓고 하냐고요. 대놓고. 공관이라는 거는 당 네. 대표와 당 최고 의사결정인 최고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그냥 의견 전달 기구에 불과해요. 네. 모든 공천 관련 결정은 당 대표와 최고 의사결정 최고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 책임을 공관위에 떠넘깁니까? 참 그래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강혜경 씨의 주장 증언을 보면 미공개 여론조사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강 씨는 주장을 했고 증언을 했고 이걸 명 씨가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그걸 딱 보고 흡족해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강 씨가 조작 여부를 윤 대통령이 알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했지만은 이것도 심각하다. 아니 근데 전 이 여론 조작 문제도 뭐가 더 입증이 돼야 되죠? 저는 묻습니다. 역으로 명태균 씨가 지시를 해서 그 지시한 녹취록이 일단 나왔고요. 그 네. 녹취록이 뭐냐? 윤을 홍보다 2~3% 높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육성이 나왔고요. 녹취가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아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강혜경 씨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네. 조작했다고 합니다. 조작이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음. 뭐가 더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강혜경 씨가 조작이라고 인정을 한 마당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준석 의원이 보정이다 있다 이 소리를 하거든요. 네. 조작이라고 이미 밝혀졌어요. 근데 아하. 그걸 뒤늦게 와가지고 그건 보정이었어. 본인이 조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조사를 한 주체가 실무자가 조작이라고 얘기했으면 끝난 겁니다. 두 번째. 미공표니까 조작해도 된다면서 무슨 성적표 비율을 걸 들더라고. 그래서 네. 성적표가 60점 나왔는데 엄마를 속이기 위해서는 80점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속여도 됩니까?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끝나요. 엄마 속이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만은 미공표도 여론 조작이 들어가면 그 업무방해라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미공표도 사실은 명태균 씨가 일기장에 네. 자기 혼자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어떤 영향을 미쳐서 본인의 지위를 강화하거나 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미공표로 들어가서 뿌려지거든요. 그러면서 선거의 대세론을 형성하는 그럼요. 여론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공표도 조작이 되면 이거 처벌받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그럼 그 보고한 내용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결국에는 사전수뢰죄 여부를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보정이니까 괜찮다. 그리고 어제 김종인 위원장도 뉴스토마토와 네. 인터뷰에서 뭐 여론조사에 대해 가지고 괜찮대요. 뭐가 괜찮습니까? 직접 시행한 실행자가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양두구육 구육상회 사장님 언제까지 여론 조작을 보정이라고 우길 겁니까? 전 이거 김종인 위원장도 아니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를 보내줬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 특혜를 많이 줬는데 비례대표 진영 넘어가지고 5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정치 뿌놓고 여론 조작한 사람하고 노란한 마당에 이실직고는커녕 이걸 갖다가 또 조작을 보정이라고 국민들 앞에 또 속여야 되겠습니까? 아주 저는 김종인 위원장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 네. 너무 불량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하.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어제 뭐 정말 이 격한 발언까지 써가면서 명태균 씨를 많이 비판하던데 김종인 아니 이제 위원장이. 와서 그게 뭡니까? 명태균하고 관계 처음에 다 부정하더니 같이 가서 제주도에 사진 찍은 거 다 나오고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아,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명태균한테 놀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김종인 매직, 김종인 마법은 허구다. 네. 이게 다 드러났어요. 아니 그리고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지금 용서해줄까 말까인데 네. 어디 지금 여론 조작에 대해서 보정이라는 소리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하고 괴가 똑같아요. 아하.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구육상에 구육상에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근데 보면은 사실은 핵심이 결국에는 어제 강하경 씨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그 비용을 받으러 갔는데 못 받아서 결국에 공천까지 연결된 거, 이거는 수사를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수사를 하고 당연하죠. 돈이 밝혀야 들어간 되는데. 건데. 당연하죠. 검찰은 좀 또 조용한 것 같아요. 이제 창원지검에서 그 이제 심우정 알아서 한다. 총장이니까 예. 심우정 마음 심자에다가 예. 용산에 대한 우정 써가지고 이제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도 살살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하나만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인력이 어떻다, 법과 원칙. 저는 심우정 총장이요 법과 원칙 언급할 때마다 화가 나요. 네. 법과 원칙대로 안 하면서 왜 자꾸 법과 원칙 얘기를 또 하면서 여기도 또 와서 상한 개고기를 또 팝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무슨 개고기가 유행합니까 요즘에? 명태균 씨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감당할 수 있겠냐. 아하. 그리고 이 수사를 했을 때 탄핵이 될 텐데 정권이 한 달 내에 끝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 사항이 불거지고 이 정도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졌으면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난리를 쳐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명태균 씨의 핸드폰을 9시간 만에 반납을 했죠. 반납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검찰도 왜 유독 또 이 사안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수동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심스러운가라는 생각이 들고. 노래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노래 있어요. 네. 작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니 저는요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제가 검찰에게 묻고 싶은 게 이렇게 국가기관이 농락당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 이건 뭐 네. 잡범이라고 저는 평가절하하는 거 맞지 않다고 보고요. 중대범죄 사범입니다. 그렇죠. 중대범죄예요. 중대범죄죠. 그러면 검찰이 작아질 게 아니라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다. 국민들의 공복이다. 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아니 과하게 처벌하라는 거 아닙니다. 법과 원칙대로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서 쭈그라듭니다. 아하. 김건희 앞에서도 작아지고 네. 명태균 앞에서도 작아지고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왜 명태균한테 농락당해야 되느냐. 저 구육상의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농락당한 걸로 좋게요. 국민들이 국격이 무너집니다. 검찰이 저는 지금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저는 수사에 착수해서 진실 밝히지 않으면은 정말 폭격 좀 해주세요. 네. 검찰 폭격기가 가만 안 냈을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건 일관성이 있어요. 김건희 관련된 것도 다 그냥 뭐 수동적으로 아니면 김건희 진술만 다 들어주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도이치모터스 이거 무혐의 처리하고 이것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태균 씨 관련된 것도 뭐 조용히 아니 명품백 때도 창원지검에서. 그랬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 때도 변호사가 오히려 처벌해달라고 그러고 검사가 아 이거는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뭐 지금 네. 관련 수 없습니다. 뭐 이랬잖아요. 이거를 제가 한번 예를 이 들면 말이 되냐는 겁니다. 한국 이게. 조폐공사 직원들이 네. 직원들끼리 친해요. 거기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친해. 그러니까 특정 직원이 조폐공사에서 돈을 한 100억 찍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막 펑펑 써. 예. 자, 한국은행 직원들이 돈을 한 1,000억쯤 무이자로 빌려가지고 코인하고 부동산에 마구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돈을 못 벌어가지고 돈을 다 날렸어. 음. 그리고 이제 본인 파산 신청해. 네. 이제 돈 못 갚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 용서해야 됩니까? 저는요 검사들이 자신이 모셨던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이렇게 봐주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히 김건희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하는 긴밀한 사이라고 해서 이렇게 봐주고 또 배우자가 대통령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그런 영상이 있는데도 봐주고 이런 게 다 저는 법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친한 선배 와이프니까 봐주고 우리 선배 와이프랑 영적인 대화한다고 봐주고 그러면 정말 조폐공사에서 100억씩 찍어가지고 그냥 직원들이 나눠 가져도 그걸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저는요 이 검찰의 지금 행동이 네. 정말 조폐공사 직원들의 횡령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덮어주는 게 더 나빠.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들을 검사들이 옛날에는 몰래 했어요. 그리고 걸리면은 솔직하게 뭐 이렇게 뭔가 반성하는 척도 하고 처벌받는 척이라도 했어. 이제는 그냥 떳떳해. 우린 처벌 못해. 어쩔 거야. 배째. 황당해. 배째.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되겠습니까?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네. 씨가 이제 친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 미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강효경 씨 어제 증언을 보더라도 이게 친분을 계속 명태균 씨가 자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특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장님분사,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안준뱅이 주술사라고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꿈 해몽도 하면서 뭐 삶아 먹는 거, 손 얘기도 나오고요. 윤핵관 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주술이 또 여기 녹아 있어.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님무사와 안준뱅이 주술사. 그러니까 주술 자체도 문제고요. 예. 더 심각한 문제는 김건희 씨가 인사 내지는 국정의 운영에 대해서도 농단을 하고 있다라는 게 더 핵심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네. 전 그 중에 더 방점을 찍자면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그 비선, 그 비선의 복비선이라고 하는 명태균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 국민의 5천 명 다 주권을 모아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게 민주적 원리거든요. 네. 근데 그 신성한 대한민국의 주권, 대통령에게 위임한 그것도 5년 동안만 책임 속에서 위임한 그 권한이 네. 국민의 동의 없이 주인의 동의 없이 엉뚱한 사람들한테 그 의사 결정권이 가 있었다라는 게 저는 가장 분노스러운 지점입니다. 이거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 명태균 씨 꿈자리가 안 좋다고 대통령 순방 일정을 연기하고 그러니까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장례식 이게 불참했어요. 아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다고 조문하러 갔는데 장례식을 불참했어. 그다음에 앙코르와트 네. 일정 김건희 여사 앙코르와트 일정도 거기 왜 안 가냐 다른 아. 퍼스트레이드 다 가는데 왜 안 가냐는데 그냥 본인 취소해버리고 다른 데 갔잖아요. 네. 이게 다 명태균 씨의 꿈자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데 사실이라면 이거 진짜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술농단이죠. 주술농단. 주술을 주술농단. 가지고 국정을 완전히 쥐락펴락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은 말도 더 안 웃긴 되는 거는 네. 그 대선 경선 캠프에 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선 주간이 심지어 뭐 관상이 안 좋다고 명태균 씨가 맞아요. 얘기하니까 사퇴한 거 아니에요. 열흘 만에. 그러니까요. 이거 바뀌어가지고 왜 그런가 싶었죠 사실은 그때. 이게 진짜 무슨 뭐 동네 건달들도 아니고 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죠? 국가적 망신이고 코미디예요. 이거는 정말 블랙 코미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러니까 진상은 다 규명될 겁니다. 뭐 명태균 네. 씨 가만 안 있을 거고 강혜경 씨도 어제 증인 선서까지 하고 그거 다 맞아요. 오픈했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도 응당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기자들만 만나서 기자들 통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게 아니고 국회 나와서 그 잔기술도 언제까지 쓸까요? 이제는 진실의 증인 시간은 선서하고. 오고 있어요. 네. 이미 우리가 모르는 네. 정말 우리 근처까지 왔다고 저 아하, 봅니다. 아하. 그러면 이 김건희 씨의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기행, 네. 만행 이런 거 다 드러납니다. 아니 지금 이제 어제 음. 국감을 보니까 홍매와 도원결이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하. 왜 그 새벽에 칠불사까지 가가지고 코 파고 땅 파고 이준석, 천하람
우리 명태규 씨가 그 새벽에 3월달 땅도 저도 얼었는데 새벽 1시에 내려가요. 그냥 땀을 뻘뻘 이제 흘리면서 다 홍매화를 심었는지. 이해가 심지어 된다. 천하람 의원은 구두 신고 팠습니다. 구두 신고. 아니 천하람 이준석 대표는 네. 심지어 칠부사 주지스님이 아하. 식수하라 그래서 했다는데 알고 봤더니 다 당직자가 홍매화 준비하고 미리 네. 그 주지스님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음. 주지스님 직접 나는 몰랐다, 난 잤다. 네. 반박까지 했어요. 주무실 시간이에요. 아니 그럼 이준석 네. 대표는 언제까지 거짓말합니까? 그래요. 참 이 보수의 이제 민낯이 이랬다니 참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이게 나라가 맞느냐, 이게 나라냐. 근데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너무 수준이 떨어지니까 네. 정말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정말로.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보수에 있지 못하겠다고 민주당에 입당하는 그 날이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들어서 보수의 종말입니다. 지금 책 제목이 민주당으로 향하여가 아니고 보수의 종말. 보수를 정확하게 보수를 종말시키고 방송계로 새로 시작할 것 같아. 보수의 방송인으로. 종말. 네, 알겠습니다. 그녀에 의한 그의 그의- 나쁜 정치. 나쁜 정치입니다, 정말. 자, 근데 지금 속보로 보니까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에 출연하려고 했던 이 강혜경 씨가 인사만 하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갔다라는 또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긴장한 탓인지 몸져 누웠다라는 얘기가 좀 너무 나오고 힘드셨어요. 있는데 어제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겠죠. 온갖 공격을 다 받으시니까. 진짜 그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뭐 강혜경 말씀도 씨의 잘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제보자 의인 예. 강혜경 씨의 이 증언과 또 그 내용 녹취 그 내용들 때문에 국민들이 진실이 이거구나. 근데 희망의 알 수가 있었어요. 끈을 연결할 네. 수 있었을까? 강혜경 씨의 어제 그 용기가 네. 물론 오늘 좀 너무 힘드시겠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희망의 마지막 남은 끈을 정말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제 다 그러니까요. 보셨다. 전 더 힘내시길 바라고 네. 슈퍼챗도 지금 우리 종말을 막아주시고 아이고. 저희도 지금 희망의 끈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에 계시는 핫타츠님께 네. 야. 종말을 막으셨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핫타츠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할 뻔했거든요. 박인호들 응원합니다. 답답한 요즘 앞으로도 국민들 속 풀리는 시원한 아. 논평 부탁드려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도 또 올 수 있는 건가요? 다음 주 월요일 오세요. 아니 근데 어제 보니까 국감장에 나와 있는 50명의 검사보다 예. 강혜경 씨가 더 돋보이더라고요. 그 그러니까요. 진실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더라고요. 진실의 힘이 무섭습니다. 진실의 힘.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강혜경 씨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뭐 진희 판사님이 말씀하고 맞습니다. 계신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호해 주시고 아니 5천만의 경호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저 진실을 경호처 원하는. 저 김용현 김용현 다음 누군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전직 김용현 처장의 예. 그 경호처 직원들보다 아. 5천만 명의 김혜경 증인에 대한 네. 경호부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힘내십시오. 그래요? 힘내십시오. 자, 힘내시고요. 박인호도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슈퍼챗도 저희가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좋아요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좋아요는 좀 특별히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예.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또 관심을 끌었던 일정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회동 면담 야. 2대1 2+1 이 회동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대단하더라고요. 어제 사진만으로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쇼킹합니다 사진이. 사진이 진짜. 윤 대통령의 표정과 저 자세, 팔 이거 왜 이러는 거? 이거 저기 이제 상대방을 이거 이렇게 뭐야?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붙이듯이 너 압류할 거야. 이런. 학생 주임. 검사실 학교 같지 않나요? 아니 저는 예. 딱 보니까 지금 주인 검사 어이구, 윤석열, 어이구, 어이구. 주인 검사 야. 윤석열, 검찰 수사관 정진서, 피의자 한동훈입니다. 딱 사진이. 아니 딱 근데 사진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것도 정면으로 보지 않고 정면으로 앉은 것도 아니에요. 딱 45도 각도죠. 45도. 이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저거는요. 예. 사실상 한동훈 모욕주기 그림이에요. 아. 딱 보면은 검찰 조사실 같지 않습니까? 딱 그 출장 조사 받았을 때의 모습 같아요. 옆에 변호인 입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진석 변호인. 한동훈을 왜 변호하는지는 모르지만 딱 보면 검찰 조사실 같지 않나요? 약간 예. 한동훈이 잡상인 같아. 잡상이. 네, 잡상인 뭐 영업하러 빨간 지금. 파일 들고 와가지고 사세요. 이제 팔려고 이렇게 지금. 뭐 하나 팔려고 하는데 안사, 뭔가 안사. 개면적인 너 빨리 설명하고 꺼져 아. 이런 표정이지 않나? 아니 근데 참고로 합성이 가능하다면 저 윤석열 대통령 앞에 타자기 하나만 놔주세요. 그럼 딱 조사실이거든. 앞에 타자기 하나만 딱 딱딱 치면서 따다다다 가면서 한동훈 피의자 주소가 어디예요? 어디 살아요? 네. 고기 좋아하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고기 좋아. 뚜껑 요즘 많이 열리죠? 화나죠? 심리 상태 어때요? 뚜껑 열립니까? 제로 콜라도 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콜라 대표 좋아하는 먹고. 제로 아니 저 앞에 컴퓨터 타자기만 놔보시라고요. 딱 검찰 조사실이니까요. 제로 콜라 좋아하긴 하지만 제로 콜라 저는 딱 제로 콜라 딱 보면서 네. 한동훈 빵점. 제로 콜라. 빵점.
그 제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제로야. 넌 제로야. 빵점이야. 집에 그러니까 가.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24분 지각하셨더라고요. 아, 늦게 오셨어. 24분 지각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듯이. 심지어 예. 대통령하고 같이 나타난 수행 비서 중에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인사까지 같이 왔답니다. 아이고 또 보여주는 거야. 예. 이게 무슨 문제 있어? 너 기분 나빠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자리 배치 저 따위로 해놨죠. 자리 정진석 배치가 비서실장이랑 둘이 노골적이에요. 앉혀놓고 그 마지막에 예. 나 밥 먹으러 가야 돼. 추경호랑 밥 먹으러 가야 돼. 추경호랑 밥 근데 먹었답니다. 빼고 먹었잖아. 또 빼고 먹었잖아. 두 번째잖아. 이거 뚜껑 열린다고요. 야. 근데 하필이면 또 추경호 대표. 추경호랑 밥 먹으러 가야 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갔답니다 그냥. 생각해보세요. 금방. 저희도 그때 한번 회식 이렇게 할 때 예. 다 같이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저를 빼고 두 분이 이렇게 가셨다. 아. 저 정말 뚜껑 열려가지고 저 진짜 대구로까지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모멸감, 예. 그 정도의 뚜껑 열림을 어제 한동훈 대표가 느꼈기 때문에 음. 추경호 원내대표랑 만찬한 건 너무 모멸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네. 한동훈 대표가 일정을 취소했답니다. 아, 어제도 화났네. 부들부들한 거죠. 어제도 아이고. 대통령실에서 저기 대통령하고의 면담 관련해서 네, 한동훈 네. 대표 직접 잘 브리핑을 해달라 네.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열받아서 그냥 집에 갔답니다. 그래서 박정화 비서실장 한 거예요. 예. 정말 그 여권에서 화가 나서 집에 간 걸 다 확인해 줬습니다 기자들한테. 화가 머리 뚜껑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머리 뚜껑까지? 뚜껑까지 열릴 오. 지경. 진짜 머리 끝까지 올라왔다 화가. 열릴까봐 집으로 간 거. 너무나 모욕을 줬다. 화가 너무 나서 나서. 우리 보통 뚜껑 열린다 예, 표현 쓰잖아요. 그 관용 관용적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다 어제. 자, 화가 나면 한 대표는 집에 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내용이 조금씩 뭐 단독 보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금 전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한 대표가 여당 의원 수십 명을 만나 특검법 반대를 설득해 막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걱정이 된다. 사실상 이러다가 특검법 통과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셈이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법 통과될 거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사실 한동훈 대표도 카드를 꺼낸 셈이 됐어요. 그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당 의원님들이 위헌적인 특검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라면서도 어느 시점에 우리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점이 어디 찍혔는지 모르겠지만은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믿겠다라고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할 테면 해봐라. 뭐 이렇게 아마 지금 이 자세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추경호랑 밥 먹으면서 부탁을 했겠죠. 한동훈 이른바 너는 못 단돌이. 믿어. 너는 의원도 아니잖아. 야. 나는 추경호를 믿어. 야. 이러면서 추경호랑 그러니까 실제 밥을 먹은 거죠. 대표는 추경호네요. 실세 대표는 추경호죠. 실세 대표. 실세죠. 아니 저는요. 예. 저게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머리 구조를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이겁니다. 아직도 검찰 DNA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도 어제 명령 내린 겁니다. 야 아, 까라면 까. 옛날에도 압수수색 해오라고 하면 해왔고 자백 받아오라면 자백 네가 받아왔었잖아.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아하. 라고 그런 하는 사람은 수발드는 가방 못지 검사. 그러니까 저는 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아직도 네. 자기 밑으로 쫄로 본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넌 번째는요. 수발이나 잘 들어라. 네, 두 번째는 윤석열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당내 상황을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근데 이런 네. 얘기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윤석열 번역기를 돌려보면 아니 이놈이 다 키워놨더니 나한테 댐비네? 도전하네? 아니 다 키워놨더니 박인호 키워놨더니 네. 할 말해? 이제 덤비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네. 뭐? 당내 의원들이 지금 반발하려고 그런다고? 야 이놈아 추경호는 왔을 때 다 반대한다 그랬어. 너 지금 나한테 와서 거짓말하는 너 사기친다. 요렇게 윤석열 아하.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이해하면서 어제 이 포즈가 나온 거예요.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내가 검사 30년 했는데 너 같은 사기꾼 내가 300명을 갖다 넣었는데 감히 네가 날 와서 속여? 이러면서 이 자세로 누르는 겁니다. 요런 분석은 저 자세를 아, 보니까 그렇네요. 그냥 집에 가야겠네요. 딱 취조하는 자세거든요. 예. 딱 취조하는 자세. 그러니까 다 검사실이에요. 검사실. 이거죠, 이거. 너 나 사기쳐 이런 겁니다. 검사의 윤석열 대통령. 포즈가 나온 거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누구 덕에 네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렇죠. 이런 자세. 그러니까 검사 때 데리고 있던 한동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 기수 차이도 많이 나고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 구수를 했기 때문에 기수 차이는 많이 안 나요. 한동훈 대표 빨리 붙었으니까 4기수 차이 납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한 13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한 바퀴 더 돌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어리게 보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일 주는 대로 다 해왔잖아. 특검 갔을 때 박근혜 최순실 그때도 네. 수사팀장 밑에 있어. 서울중앙지검장 갈 때도 뭐 우리 동훈이 넥타이 사주면서 3차장 검사 시켜. 대검 갈 때도 반부패 부장 시켜줘. 대통령 돼서도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시켜줘. 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시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죠. 5개를 시켜줬네요. 5개를 시켜줬어. 근데 이제 와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지금 형수를 하나밖에 없는 형수를 지금 건드려? 문자 이십을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아주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진짜 저런 자세야 저런 표정 안 나오는데 아 저거 딱 취조하는 자세잖아요. 싹 이제 지금. 드러나니까 그만큼 네. 화가 지금 많이 나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 저 눈빛 보십시오. 눈에 거의 살기가 가득해요. 저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전 어제 저 윤석열 대통령의 눈을 예. 보면서 영화 제목이 떠올랐어요. 뭐요? 살벌한 결별. 살벌한 결별. 살벌한 네. 결별. 정말 근데- 이제 다시는 안 아니, 볼 근데 것처럼. 네. 꼭 저런 사진을 공개해야 되나요? 아니 저게 그나마 눈이 가장 풀린 거라서 아니, 나머지는 아니 저건 너무 살벌하다. 살벌한 결별입니다. 살벌한 아. 결별. 심지어 한동훈 대표 얼굴도 안 보여. 아 너무한 그리고 거 그거다. 아니야, 진짜. 요거 딱 그 제목이 또 떠올랐네요. 네. 압수수색. 압수수색. 요즘 책도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저 사진에 그 봉지욱 아니, 기자님이 쓰신 예. 빨간 레드 파일을 들고 네. 뭔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야 열지 마 열지 마 그런 표정인데요. 너 열면 끝나나라. 야 이거 압수수색인데. 자. 네, 긴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내는 이미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대외 활동에 대한 의욕도 없는 상태라 앞으로 보면 알게 될 거다 답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마포대교 가고 새벽에 막 산책하고 이건 뭐예요? 아, 요거 제가 예언한 대로 예. 그대로 반응 나와서 저는 거의 윤석열 전문가입니다. 아하.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 내 아내는 무슨 활동 자제? 야 이미 자제하고 있어. 그때 재보궐 갈 때도 나 혼자 간 거 너만 안 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 마포대교 한번 바람 쐬러 갈 수 있지. 야 무슨 대교를 다 갔냐? 아 서울 교통통제 다 하고 아니, 마포대교 가는 아니 겁니까? 솔직히 대교가 네.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갔다 임마.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해외 순방 야 필요해서 간 거고 원정 가는데 그러면 나 혼자 가냐 부부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네, 한동훈 그렇네. 대표 입장에서는 갤럽 조사라든지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네. 아, 김건희 여사 그만 나와라 이 얘기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자제하고 있다. 근데 그 반응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야 너는 한국에 명품 없는데 해외 나가서 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순방 가는 거야 임마. 그거 너는 많이 애껴 쓴 거야. 너는 그게. 해외 출장 갈 때 명품 안 사? 그러니까. 아 이런 취지도 그리고 너 있을 겁니다. 넥타이까지 내가 사다 줬잖아.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사 라인 이른바 김건희 라인 예. 한남동 라인 참모 쇄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 한 대표가 잘 알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내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문제를 야기했는지 정진석 실장에게 전해주면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겠다. 그 구체적으로 네. 명단 내고 뭘 잘못했는지 정황 내놔라 이렇게 얘기 또 했어요. 근데 요게 예. 한동훈 대표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사 문제를 지적하려면 사실상 윤 대통령한테 네. 빚이 없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음. 근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공격하면 말이 안 맞는 게 네. 본인이 자리를 몇 번 받았습니까? 심지어 그렇네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법무부 장관을 받았죠. 국무위원 받았고 비대위원장 받았잖아요. 물론 비대위원장은 임명직은 아닙니다만은 네. 사실상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1.5로 칠게요. 1.5의 자리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음. 와서 대통령님 이제 와서. 인사 잘못됐습니다. 간신 치우세요라고 하면 이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어허. 야 이놈아, 너도 간신이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큰 야, 간신이죠. 너가 슈퍼 간신이야. 내 인사권을 네가 공격하는 너 같은 이게 야, 그 김종대 의원이 금요일 날 오마이 TV 그거 간신전 좀 들어봐라. 그 간신전 얘기하시니까 윤 대통령이 너도 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가 그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빚이 네. 있기 때문에. 인사 문제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적해가지고는 말이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저 그렇게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야 그래요. 아 곤란하게 됐어요 한동훈. 네, 그래서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뭐 강화도 일정이 있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숙고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왜냐하면 기자들도 만나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나요? 음. 그냥 고민만 길어지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는 것 같은데 그냥 빨리 식사하시고 예? 그냥 일단은 빨리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게 어제 낫지 좀 네. 충격에 감정이 격양됐는데 아, 공개 일정을 하다 보면은 예. 그 기자들한테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공격적인 언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공당의 대표가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도 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마음을 다스리면서 네. 이 복수를 어떻게 할까 아이고. 심사숙고 중인 것 같습니다. 복수열전 또 찍겠네요. 그럼요. 복수열전. 또 그 우리 한 대표가 굉장히 쫀쫀합니다. 네. 예. 아. 한번 자기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삐지면 좀 오래 가요? 이렇게 좀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항듯이 항상 보복합니다. 야. 그래요.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야. 오늘 3시에 강화도 일정은 강화도 방문 일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봐야 될 것 근데 같고. 아침 일정은 확실히 취소를 했더라고요. 박수영 의원. 네, 가는 예, 그건 거는 취소됐어요. 취소를 했어요.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네.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이제 국정감사 대책이 마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났어요. 그래서 어제 한 대표 면담 직후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났느냐 이런 질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 저를 위해 있던 자리가 아니고 만찬은 동료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만나고만 회동만 하고 와서 뭐 따로 뭐 저녁을 또 먹었다, 일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이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께서 가끔 불시에 연락하면서 간혹 가벼운 자리를 갖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왜 이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도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한동훈 대표 안 부른다는 거예요. 독대 안 아니 뭐 한다는 제로 거 아니에요? 콜라 또 한 번 주면 되는데 너무 인색해. 아니 근데 술을 못 먹어서 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좀 너무하네. 술을 못 먹는다고 이렇게 뺄 이유가 있나요? 아, 술 맛이 떨어지니까. 술맛 같이 술 먹으면 술 맛 이거 떨어진다. 굉장히 합리적이네. 맞아요. 술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아, 좀 떨어지거든요. 밥도 밥맛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 너무 추 빼니까. 원내대표가 기자에 물어봤습니다. 한 대표와의 면담 얘기가 나왔느냐 윤 대통령 만났을 때. 근데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뭐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이 화내면서 의원들 이거 잘 결속시켜라.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도 이제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참석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긴 적절치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지붕 두 가족이에요. 지금 음. 윤석열 맞아요. 한동훈으로 완전히 양분돼가지고 이제 어제 그 회동 이후에 결렬됐잖아요. 네.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내전은 이제 시작이고요. 아하. 제가 쓴 책 보수의 종말 네. 이거는 외부에서 무슨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종말되는 게 아니고요. 음. 내부에서 자중질환으로 무너지는 거다. 그게 이제 보수의 종말이다. 아하. 완벽한 종말이 될 겁니다. 그래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이 돌아서면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 특검법에 있어서 재표결 과정에서 뭐 8표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다라고 아니, 얘기하고 허들이 있는데. 너무 낮아요. 8표는 금방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4표가 이미 이탈했는데요. 근데 이 말은 어쨌든 108명의 의원들을 어떻게든 똘똘 뭉치게 하겠다라는 선전포고라고 좀 느껴지기도 아니 해요. 근데 무슨 의원들이 무슨 수제비 반죽도 아니고 뭘 자꾸 똘똘 뭉쳐요. 뭉치기는 짜장면 시켜 드시는 겁니까? 뭘 그러니까 자꾸 뭉쳐요. 뭉치기는 수제비 반죽처럼. 절박하게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그거 급하게 안 호출할 돼요. 정도로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추경호 건데. 대표가 무슨 리더십이 있습니까? 뭐 내가 이렇게 찍으랜다고 찍습니까? 그렇게다가 네. 이게 익명 투표거든요. 무기명. 뭐 투표장 들어가서 확인합니까? 그냥 나오면 나오는 거죠 반란표가. 조금 뭘 있으면은 확인합니까? 네. 당에서 원내에서 추경호 대표가 네. 어디 해병대 군기 교육대로 전체 의원이 가자 그런 제안이 나올 수가 있어. 너희들이 정말 이번에 반란표 지난번에 4번 나왔는데 8표 나죠. 우리 네. 끝장이다 하면서 뭔가 아하. 정신무장을 하자고 하면서 11월 달에 군기 교육대 막 뻘에서 막 뒹굴고 이러한 퍼포먼스를 실행할 수도 있다. 그거 해도 안 되면은 어떤 목사님 한 분 모셔가지고 부흥회 합니다. 네. 같이 마음을 하나로 통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지금. 단합을 해야 되니까.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지금. 제가. 저는 군기 교육대 갈 수도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부흥회 봅니다. 부흥회. 예. 부흥회냐 군기교육대냐. 근데 뭐가 봐도 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당이 한지붕 두 가족. 지금 윤 씨, 한 네. 씨. 아. 성이 2개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둘은 지금 건널 수 없는 근데 정말 그 내전. 진짜 네, 제가 내전이다. 웃기게 생각하는 이 한 씨가 음. 윤석열 정권의 2인자야. 그렇죠. 예. 그렇죠. 황태자. 근데 둘이 저러고 있어.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게다가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당 대표잖아요. 너무 모멸적. 저는요 한동훈 대표 좋아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지만 그냥 어제 그 그림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포각스러워 보여. 폭압적으로 보여요. 개인적인 연민까지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한동훈 대표한테? 폭력적이고 아. 정말 포갑이라는 단어밖에는 제가 저 그림을 무슨 단어가 설명이 안 되는데 좀 한동훈 예. 대표가 좀 불쌍해 보이는 이미지가 어제 또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하.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코 좋지 않은데 네. 저분들은 꼴통 정치니까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해요 저렇게. 별로 사실 좋지 않습니다. 제일 저거. 무서운 게 동정표라고 동정 여론이라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아니, 아니 그냥 그리고 왜 회식할 예. 때마다 맨날 빼냐고. 빨간 파일 맨날. 만졌을 뿐인데 내가 빨간 파일 한번 만졌을 뿐인데 저런 표정을 지으니 거기다가 사진 이름 아까 제가 붙였잖아요.
있잖아요. 압수수색이라고. 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아마도 압수수색. 한동훈 대표가 회담 면담 과정에서 예. 특검을 거론하고 이탈표가 더 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네. 추경호 원내대표를 호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다급하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호출해서 이제 뭐 단돌이 하는 이 108명 확실하지 이거 확실하게 다짐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것도 건데. 있고 이제 그 108명의 의원들한테 네. 야, 지금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건 협박과 이권 나눠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종 준비를 하겠네요, 그런 뭔가 그 또. 자리들이나 예. 어떤 지역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 많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108명이 사실은 예. 이제 국민의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당법상 정당이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가 같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익에 약합니다. 아하. 그래서 예산, 자리, 인사청탁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마구 열어줄 테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구결만 해달라. 추경호 대표한테 권한을 아, 줄 테니까 아. 한번 의원들하고 잘 한번 교섭 좀 해봐라. 네.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싶습니다. 웃긴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가 예상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천 거래라는 걸 쓰면서 네. 제가 이거 중대 범죄라 그랬잖아요.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저거 중대 범죄 아닙니까? 아. 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들의 자유로운 표결권을 왜 그런 식으로 압박하고 개입하죠? 저거는 당무 개입 아닙니까? 저거는 무슨 정당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내지는 그렇죠.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사 결정권을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겁박하는 거 아니에요? 전 저것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전 형사사법 체계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만약에 저 범죄지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보수의 철학, 보수의 이념, 그다음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고 한동훈 대표와 대립을 한다면 저 이해합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도. 근데 뭐 손 자기 와이프 비리 뭐 감춰달라는 거 그리고 아니야. 뭐 월급 네. 반띵하고 뭐 홍매하신 거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제가 정말 부끄러운 정치 저 사람만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인규 변호사나 저나 이 정치권에 있는 모두가 격이 떨어지는 저런 일을 가지고 그냥 맨날 저 뒹굴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해. 너무 그러니까 한심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대통령의 네. 수사권이라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들을 가지고 입막음용으로 쓰거나 그 그러면 안 의회에서 되겠죠. 부결되도록 하면 됩니까 진짜? 안 되죠. 아니 정말 뚜껑 열려요. 대통령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예요? 그럼 내려오라고. 아니 수신제간데 네. 자기 배우자 내지는 자기 자신도 하나 못 다스리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이끕니까? 국민들한테 이게 민폐만 주고 저는요 저거 전형적인 권력의 사유화라고 봐요.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됩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원의 표결 활동을 방해해도 되냐는 거를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또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민생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뭐 얘기가 이 윤 부분은 대통령 만난 이 상황까지 딱 겹쳐가지고 이 부분은 예. 사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만나서 뭔가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무도한 정권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수도권 북부는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안보 불안을 윤석열 정권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민이 좀 안심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한동훈 대표는 불구 대천의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 저기 뭐야 20 며칠 잡아넣기 위해 단식 투쟁하는데 네. 국회 와가지고 체포 동의안 가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막 네. 외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회담 제의를 하고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좋겠습니까? 그런데 민생을 위해서 내가 좀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과감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네. 두 분 다에게 굉장히 윈윈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급으로 격이 올라가고 네. 이재명 대표는 능수능란한 정치인이구나. 이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실리에 따라서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는 네.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누구와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 그래서 윤석열과는 다르다. 이 그걸 다시 한번.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두 사람이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실권이 없는 게 다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어떤 유의미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에서 전 이걸 제안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 안 될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왜 제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먼저 제안한 주체도 이재명 대표 쪽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맞지 않나 싶고 근데 다만 저 당대표 여야 당대표 회담을 왜 제안했느냐 지난번에 한번 했거든요. 네. 이번에
뒷거리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포석은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 응했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결렬되면 그조차도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이 돌아갈 거고요. 집권 여당이니까. 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유의미한 합의안을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구속력은 없겠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들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니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내통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정치 불신이 심하니까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민생 문제의 해결에 대한 그 목표는 있겠지만 그 성과를 기대하고 던졌다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회담을 예. 성사시키든 또 결렬이 되든 모든 책임이 이게 꽃놀이패처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전략적으로 좀 내세운 카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회동도 지켜보도록 하고 또 명태균 씨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화면을 올렸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썼냐면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의 이제 찌라시죠. 찌라시를 보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명 씨한테 보낸 그런 찌라시 내용 텔레그램 캡처 화면을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는데요. 김 여사가 이제 보낸 김건희 씨가 보낸 찌라시를 보면 최근 김건희 여사가 천공 스님과 거래를 두고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김 여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어 국사까지 논의하는 소문이 있음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명태균은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사주를 보러 창원을 찾아갈 정도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 사이에 입소문이 난 인물로 확인된다. 이런 내용의 찌라시를 김건희 여사가 보낸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명태균 씨한테 보낸 거죠. 그랬더니 명 씨가 아이고 이런 세상에 천벌 받은 사람들이 많네요. 여사님 그냥저냥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소문이 있으므로 끝나네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라고 돼 있습니다. 뭐 4월 6일 연도는 안 나오니까 4월 6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공개를 하면서 아니 다 소문일 뿐이다. 소문일 뿐이다. 이럴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명태균 씨가 올리면서 강혜경 씨의 이제 증언 이거 다 찌라시 보고 거짓말 한 거다 이렇게 좀 몰아가려는 것 같은데 또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예. 저렇게 말만 앞서면 뭐예요?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럼 본인도 국회에 위에다가 나와라? 또 이제 본인의 엑스레이 사진을 또 올려가지고 음. 나 아프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아프니까 봐줘 이런 건데 네. 아픈 사람이 낚시는 가잖아요. 근데 왜 낚시는 가는데 왜 국회는 못 나옵니까? 국민이 우습습니까? 아하. 아니, 국민 상대로 그렇게 말을 뭐 과장이었다 허풍이었다 이렇게 예. 하면서 또 끝을 틀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장난하냐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저는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인도 나와서 법과 절차를 지키세요. 강혜경 나와서 씨가 했던 것처럼.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선서를 하고 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묻는 말에 대해서 네. 책임 있게 발언하세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옆에서? 저는 명태균 씨 이런 태도 네. 정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하. 이렇게 하는 거 본인에게 안 좋고요. 아마 그 대가를 저는 철저하게 치를 거라고 봅니다. 아주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국민을 때 우롱하고 있다. 우롱 중입니다. 우롱 중. 네.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 텔레그램 캡처. 뭐 이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어제 강혜경 씨의 그런 증언들이 치명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물타기하고 뭔가 좀 본인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검사들 창원 지검 검사들한테 보여주기 아니 그거 보여줬다고 나 수사하지 마라. 저는 검사들도 뭐예요 그게? 나 수사하면 더 나온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명 씨가 이제 국회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국정감사장에서 선서한 다음에 증언을 하는 게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거 외에 무슨 방법이 네, 있습니까? 확실한 예, 상황인데. 아니 국회가 부를 때 오지도 않으면서 나와서 말한 분한테 저런 식으로 겁박하고 네. 국회 증언이 감정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럼 본인은요? 본인은 안 나오잖아요. 몸이 아파서 이제 못 온다 뭐 근데 이런 거 낚시는 같은데. 가잖아요.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한심하고 그래요? 이런 명태균 씨한테 놀아난다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진짜 미래가 암담해요. 제가 볼 네.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명시도 국회에 나오라라고 지금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어제 보면은 김건희 여사 또 최은순 씨, 김 여사의 장모 최은순 씨 국회 나와라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그 앞에 입구까지 가가지고 동행 명령장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결국. 이거 현장이 저희가 카메라가 투입이 돼가지고 현장 모습도 생생하게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국민의힘은 또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의회 일당 독재에 민낯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을 철저히 제외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증인을 취사 선택해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참고인은 100여 명인데 또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한 거 대통령 부인에게 망신을 주고 국정감사를 진흙탕으로 몰아넣는 구태 정치다. 대통령실에서 정식 입장까지 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 동행명령장이라는 게 국회가 적법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발부하는 것이고 사실상 사법부의 영장과 유사한 효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 집행을 막고 있는 아하. 저 경찰의 모습 내지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가 정말 아나무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저것도 사실상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법 집행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근데 저는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이 이제 법사위원 3명이 찾아가가지고 뭐 소리도 지르고 저 사진도 찍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국회의원의 그래도 권위나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거는 사실은 경위들을 보내가지고 집행을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회가 다음 스텝을 밟아나가면 될 일인데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물론 이제 국민들께 알리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렇게 해서 그냥 실효성 없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도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경태 의원이나 뭐 저기 가신 분들 이성윤 의원이나 정말 국회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탄핵에 대해서 국회의원 이름 걸고 또 국민의 여론을 모아서 정말 저거 탄핵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전 거기에 더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이 국회의원의 역할이지 그냥 가가지고 또 안 됐어요. 이 사람들 나빠요. 그럼 국민들 어쩌란 얘기입니까? 저는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대변인은? 그 김건희 여사하고 최은순 씨가 민간인이라고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도 민간인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인데 왜 정상적인 국회도 국가입니다. 국가의 동행명령장을 거부합니까? 그리고 이 동행명령장을 경위들도 같지만 국회의원들이 배석하는 이유는 뭔가 힘을 실어주고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그렇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간 겁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저렇게 막아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왜 충안고 라인으로 행안부 장관을 채웠는지 그다음에 군에 있는 김용현 장관 왜 임명했는지 그거 다 충안파니까 안 친 거 아닙니까? 뭔가 물리력을 할 수 있는 공권력에는 내 사람들 내 충안파 식구들로 채워서 철저히 내가 폭력 정치를 하겠다. 물리력으로 막겠다. 정말 이 연산군 같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했어요. 점심시간에 가신 거예요. 뭔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방해를 주지 않고 점심시간에 가서 뭔가 국민적 시선도 정말 여기에 쏟게 하고 정말 경위들한테 힘도 실어주고 아니 국회의원이 갔는데도 저렇게 폭력적으로 나오고 강압적으로 나오는데 경위들이 갔으면요 그냥 막 내쫓겼을 거야.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잘한 행동이고 앞으로도 저렇게 국회의원들 앞에 나서야 됩니다. 국민들은요 정말 경찰 곤봉에 머리가 터지고 다리가 꺾이고 방패로 얼굴이 찢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앞에 나서서 전면에 나서 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요거는 생각이 다른 게 좀 전 아쉬운 게 저렇게 가서 그냥 돌아오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탄핵을 우리가 시킬 수 있어요? 결국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200명이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전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요 반드시 행안위에서 이상민 장관 부르고요, 운영위에서 경호처장 불러가지고요, 또 정진석 비서실장 불러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법도 없이 무슨 근거로 막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 사인이고 그냥 사인에 대해서 동해명령 발부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야 불소추 특권이 있고 뭐 네. 경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사인을 누가 막습니까? 무슨 근거로 경찰을 세워놨고 그 경찰력을 동원했고 경호처장이 김건희를 엄호했는지 아하. 아니 김건희의 나라입니까? 어떻게 그 행정권을 자기 수적 부리듯이 저렇게 합니까? 김건희 쫄병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운영위를 열고 행안위를 열어서 네. 반드시 책임 추궁하고 이거 책임자들 이상민 장관 이거 탄핵 사유예요. 탄핵 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정말 그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네. 국가 공권력을 지 입맛대로 쓰는 사람들 정말 저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주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좀 오늘 뭐 방송은 계속해서 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아 너무 뚜껑 열려요 오늘 진짜. 네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래도 뭐 중간 중간 저희가 또 웃음도 드리고 네. 또 활력을 드리고 잠을 깰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봤습니다. 박인호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도 슈퍼챗 들어왔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또 날아오를 수 종말은 있을 것 같아요. 막았죠. 예, 예. 날아오를 수 있을 것 예, 같으니까 두 분. 활주로가 조금만 예. 더 생기면 아직 오늘 다 못 떴거든요. 조금만 아유, 더 생기면 그러니까요. 뜨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활주로 많이 깔아주시고 박인호가 살아남을 수 있게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신인규, 인규 오빠, 김지호, 지호 오빠, 특히 성남 오빠. 아 성남 오빠. 성남 오빠. 아니 근데 네. 우리가 또 예. 괜찮아 신인규, 예. 네. 괜찮아 박정호라고. 그렇죠. 네. 우리가 괜찮아 이제, 박인호. 괜찮아 박인호라고. 네. 괜찮아 앨리스. 앨리스. 네. 앨리스. 요거를 좀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저도 네. 표 끊어놨습니다. 10월 26일. 자 괜찮아 앨리스 10월 아. 26일 이번 주 토요일 7시 30분 성남 오. 분당 시사회가 있습니다. CGV 야탑 8관인데요. 자 이게 보면은 네. 김지호와 신인규가 이 자리에 또 아, 등장한다는 저도 거 갑니다. 저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갑니다. 저 동원된 거 자발적으로. 아니고요. 네. 제 손으로 끊었습니다. 표를. 활력 두오가 예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돈으로 사서 꼭 갑니다. 오셔야 돼. 그래서 네, 신인규, 김지호, 박인호를 보고 싶으면 오세요. 네. 네. 자 1부 영화 감상 2부 함께 대화 여기서 신인규 김지호 두 사람과 대화를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나를 사랑하기도 힘든 시대 나는 있는 그들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자 괜찮아 앨리스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아, 시사회가 열리니까 성남 분당 여기 많은 분들이 CGV 야탑 8관 여기에 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 분당 말고 여기가 이제 이날이 여러 개 슈퍼데이 하던데, 슈퍼데이 예. 그래서 그 앞에 2시에는 고향 백석에서 오.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고향 백석 이후에 동수원 CGV 동수원에서 4시에 또 진행이 돼요. 자 이렇게 시사회 현장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 그냥 가면 되나요? 그러니까 오시면 이날 되나요? 3개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시간대별로. 세 네 군데. 시간대별로 세 시사회가 토요일에 연달아 와. 열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여권 슈퍼데이, 되시는 슈퍼데이. 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시간과 네. 장소 맞추셔가지고. 네. 너무 그러니까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 시민사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힘을 모아주고 계시고 보시는 분들이 다 울고 좀 감동적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기대돼요. 토요일이 네. 손꼽아 지금 기다려집니다. 영화관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갑니다. 저도 오랜만에. 네. 가서 여기서 팝콘도 먹으면서 재밌게. 이 시사회는 예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 예매해야 예매해야죠. 된다고 합니다. CGV 고향 백석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고향 백석 CGV 2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수원에서는 CGV 동수원 3관에서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시사회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매를 하시고 오시면 그렇죠. 감독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출연하기도 했고 이거 제작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도 만날 수 대표님. 있고 예. 또 성남 야탑 CGV에서는 우리 김지호 저도 갑니다. 신... 그리고 저는 예비 신부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요? 둘이 같이 갑니다. 야. 같이 가겠습니다. 7시 기대되는데요. 30분 CGV 야탑 8관 성남분당 시사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곳에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오마이 시네라고 해서 오마이 시네라고 OHMYCINE.com 오마이시네.com에 가시면 여기서 바로 또 저도 티켓을 구매할 수가 저기서 있어요. 예매했습니다. 저도 저기서 했습니다. 네,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오마이시네.com 여기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랑과 예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다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괜찮아 앨리스. 아마 이 고향 백석도 그렇고 동수원도 그렇고 이 성남 야탑 여기도 거의 뭐 만석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러니까요. 성남 야탑은
또 김지호, 신인규 성남 오빠. 쌍폭격기가 저는 성남 오빠도 보러 예, 가는 성남 겁니다. 오빠도 그러니까 여기에 또 특히 많은 분들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에 많은 사랑 이 세 곳에 가까운 곳에 예매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괜찮아 앨리스까지 전해드리면서 두 분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주 월요일 박인호 또 뜹니다.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이젠 떠야 됩니다. 떠야 됩니다. 두 분 또 활주로 좀 늘려주세요. 네. 확장 공사 부탁드립니다. 활력을 활력 많이 지구력. 충전해서 네. 월요일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박인호 이 두 오빠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후 3시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돌아와서 어제 있었던 강혜경 씨의 이제 증언 부분과 또 27명 명태균과 거래한 27명의 정치인들 명단이 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